연산군은 악공 1000명이 연주하고 기생 1000명이 춤추고 노래하는 성대한 잔치를 매일같이 열었다. 왕이 주색을 탐하자 간신들은 연산군이 좋아할 만한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아름다운 여자를 끊임없이 대령하는 것. 채홍사는 전국에서 미인을 뽑아 올렸다. 얼굴이 추하면 시름을 일으킨다며 용모를 중시했다. 처녀든 유부녀든 귀하든 천하든 상관하지 않고 예쁘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뽑힌 기생을 운평이라 한다. 그 중에서 다시 뽑히면 흥청이라 불렀다. 연산군을 위해 뽑힌 운평이 1000명, 흥청이 300명이었다. 신분이 아무리 비천해도 딸이 흥청으로 뽑히면 그때부터 고을 수령이 그 집안의 생활을 돌봐주고 깍듯이 모셔야 했다. 백성들이야 죽건 말건 왕만 즐기면 그만이었다. 오늘날 흔히 쓰는 흥청망청이란 표현은 그때 생긴 말이다. 인물 고운 딸이나 아내를 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흥청 중에서 연산군을 사로잡은 기생이 바로 장녹수다. 장녹수는 원래 예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제한대 군집 노비였다. 나이는 연산군보다 대여섯 살 위인 28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 춤과 노래를 배워 가흥청의 기녀로 뽑혔다. 소문을 들은 왕이 장녹수를 불러들였다. 하룻밤 자고 난 왕은 장녹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번에 후궁 자리에 올랐다. 왕이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천하의 즐거움을 누리자꾸나. 장녹수는 왕을 잘 다뤘다.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은 발가벗고 교합하기를 즐겨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피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차리는 잔치상에 쇠고기를 쓰니 날마다 10여 마리를 잡아야 했는데 노상에서 수레를 끌거나 물건을 실은 소까지도 다 빼앗으니 백성이 다 울며 부르짖었다. 의정부에서 왕이 절약하기를 권했으나 들은 척도 않았다. 연산군은 정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의 태나 사슴의 혀와 꼬리, 백마고기를 특히 즐겼고 구렁이와 잠자리, 귀뚜라미까지 잡아먹었다. 산과 바다의 기이한 동물과 새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미녀와 좋은 말을 숨기는 자는 엄벌에 처했다. 연산군은 언론을 담당하는 사원부와 사간원, 선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홍문관을 철폐해 입을 막아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계집을 탐하였다. 그러는 중에도 장녹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장녹수의 권세가 나날이 높아져 나라의 2인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루어졌다. 연산군이 왕이 된 지 10년이 되는 갑자년 어느 날 왕이 미복 차림으로 임숭재의 집에 가서 그의 아비를 불러 술잔을 올리게 하였는데 30년 가까이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임사홍은 절을 올리며 목이 메도록 울었다. 임금이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사홍이 말하기를 대궐문이 겹겹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랠 수 없었는데 오늘 저의 집에서 성주를 뵐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어 엄숙이와 정소용이 생모를 모함하여 패비하였다고 고하니 임금도 또한 울었다. 평소 복수심을 품고 있던 왕이 분기탱천하여 환궁하니 밤이었다. 두 계집을 끌고 오너라.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영문도 모르고 두 여인이 끌려오자 왕이 냅다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어머니 격인 두 여인이 쓰러지자 미친 듯이 짓밟았다. 두 여인을 묶어놓고 정수기의 소생인 이복동생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이 죄인을 치라 명하니 안양군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때리고 봉안군은 어머니란 걸 알아채고 차마 손대지 못했다. 봉안군이 울기만 하자 왕이 사람을 시켜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그런 다음 인수대비 전으로 들이닥쳐 욕을 하며 왜 제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셨습니까? 라며 눈을 부라렸다. 인수대비가 꾸짖자 가슴팍을 머리로 들이받아버렸다. 인수대비는 그 충격으로 드러누워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엄숙이와 정소용의 시체는 젓갈을 담가 산천에 흩뿌리고 안양군과 봉안군은 귀양을 보낸 후 사약을 내렸다. 그러고도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연산군의 화는 증폭되어 끝장을 보는 게 특징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스스로 멈출 줄 몰랐다. 생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사에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최초의 희생자는 이세좌였다. 그는 양로연에서 하사하는 술을 받다가 흘리고 쏟아 임금의 옷을 적셨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세좌는 공경하고 조심함이 지극하여
흘러 쏟아짐을 몰랐다고 하였으나 왕은 불경을 범했다고 그를 파직시켰다. 한 잔 술의 작은 허물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왕이 말했다. 이세좌를 전라도 무안으로 유배를 보내라.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말했다. 이세좌를 석방시켜 주어라. 또 몇 달 후 이세좌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 강원도로 귀양을 보냈다. 이세좌를 벌주라고 간하지 않은 대간들을 하옥하고 이세좌가 돌아왔을 때 방문한 자들을 국문하였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세좌를 도로 잡아와 곤장을 때리고 이번에는 거제도로 귀양을 보냈다. 그는 꼭 죽는 줄 알았다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귀양을 떠났는데 왕이 변덕을 부려 금부도사가 뒤따라왔다. 위에서 너에게 죽음을 내렸으니 속히 죽도록 하라. 그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자진하기란 정말 어렵구나. 그러더니 빈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왕은 이세좌의 의연한 죽음을 보고받고 짜증이 나 시신의 머리, 몸, 팔다리를 토막쳐서 각지에 돌려보인 후 뼈를 부수고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게 하였다. 연산군은 친히 주는 술을 조금 흘렸다고 왜 이렇게까지 노발대발했을까? 이세좌가 죽은 후 연산군이 의정부에 내린 교지에 그 답이 있다. 아버지 성종이 왕비를 폐위할 때 신하된 도리로 힘써 말리지 않았고 구차스럽게 명을 받들고 가서 이를 보았으니 이는 간교하고 아첨하여 살기만 탐한 것이 아닌가. 그랬다. 그 당시 직접 사약을 들고 간 사람은 바로 승지 이세좌였다. 술을 흘렸다고 죄준 건 꼬투리를 잡은 것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마음껏 괴롭히다 죽인 것이다. 이세좌에 대한 처벌은 갑자사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어명을 받고 조사한 폐비사약에 관련된 명단은 수백 명이었다. 모두 삼족을 멸하고 사촌까지 형벌을 내렸으며 중죄인으로 꼽힌 12명 중 살아있는 사람은 차명에 처하고 한 명의 등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무덤을 헐고 관을 꺼내 해골을 길에 걸었다. 본인을 처벌한 후에는 부모와 처자는 물론 팔촌까지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다. 억울하게 죽은 친인척을 합치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 이때 화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선비였으므로 그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다. 내가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하여 그 뿌리를 뽑았다고 말한 걸로 보아 갑자사화의 명분은 생모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으나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이 파탄나 대신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 연회 경비를 충당하려고 한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거슬리는 것은 모두 해치우고 강력한 왕권을 세운 연산군에게 뭔지 모를 불안감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래서 더욱 미쳐 날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민심은 날로 흉흉해지고 신하들의 불만도 쌓여갔다.